안녕하세요. 짤막한 강좌 한정희 강사입니다. 칼퇴를 부르는 엑셀 테크닉 122가지 책에서 소개한 4장 실수를 줄이는 노하우와 셀 참조 방식 제대로 이해하기에 대한 강좌입니다. 엑셀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를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예제를 가지고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치 1과 수치 2를 더해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이꼴 수치 1과 수치 2에 해당하는 D5셀과 D6셀을 더하기를 합니다. 엔터를 치면 합계가 구해지죠. 채우기 핸들에 마우스를 맞추고 수식을 복사하면 지금과 같이 나머지 결과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수식에서 사용한 D5셀과 D6셀을 참조셀이라고 합니다. 수식을 복사할 때 참조셀의 위치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을 상대 참조라고 합니다. 처음 합계를 구할 때 D5셀과 D6셀을 참조를 했었죠. 수식을 복사했더니 참조하던 D5셀과 D6셀이 E5셀과 E6셀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합계도 마찬가지죠. 자, 이번에는 총 매출에 대한 제품별 구성비를 구해 보겠습니다. 구성비를 구하는 식은 각 제품 매출에 총 매출을 나누면 됩니다. 그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이꼴 제품 A에 대한 구성비를 구하기 위해서 D6셀을 선택하고 나누기 총 매출셀을 지정합니다. 엔터를 치면 제품 A는 전체 총 매출의 28%를 차지한다라고 결과가 구해집니다. 수식을 복사했을 때 좀 엉터리 결과가 구해진 것 같죠? 현재 제품 B가 전체 총 매출의 119%라고 이렇게 계산이 되었는데요. 수식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품 B와 총 매출이 나누기가 되어야 되는데 수식을 복사했더니 어떤가요? D5셀이 주소가 변해서 D6셀을 참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 C도 마찬가지죠. 이때 총 매출액은 참조셀이 변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합니다. 바로 절대 참조로 지정을 해야 되는 거죠. 수식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품 A의 구성비를 구하는 수식을 더블 클릭하면 수식을 수정할 수가 있죠. 이때 총 매출액에 해당하는 D5셀에 커서를 두고 펑션 키 F4를 누릅니다. 셀 주소에 각각 달러 표시가 자동으로 붙여졌죠. 여러 계산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고정 셀이나 셀 범위는 절대 참조로 지정을 해야 합니다. 엔터를 치고 수식을 복사해 보겠습니다. 이제 구성비가 정상적으로 구해졌습니다. 수식을 확인해 보면 절대 참조는 변하지 않고 총 매출셀을 고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의 개념을 파악해야지 수식과 함수를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 항목에서 설명한 절대 참조는 행과 열을 모두 고정하는 참조 방식입니다. 혼합 참조는 행과 열 중 하나만 고정하는 참조 방식인데요. 행과 열의 각각의 계산의 기준이 되는 값을 나열하고 교차하는 위치에 계산 결과를 표시하는 매트릭스 표를 만들 때 유용합니다. 예제를 사용하여 혼합 참조 사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판매량과 판매 가격을 곱해서 매출액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이꼴 C4셀 곱하기 D4셀을 하고 엔터를 칩니다. 수식을 복사하면 현재 상대 참조를 사용했기 때문에
모두 엉뚱한 위치를 참조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엉터리 결과가 나온 겁니다. 다시 수식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C5셀 곱하기 D4셀에서 수식이 아래쪽으로 복사되었을 때 현재 C5셀은 행은 변하고 오른쪽으로 복사되었을 때 열은 변하지 않도록 혼합 참조를 해야 합니다. C5셀에 커서를 두고 펑션 키 F4를 이용해서 상대 참조에서 F4를 한번 누르면 절대 참조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누르면 혼합 참조가 되었죠. 이때는 행만 고정되는 상태가 됩니다. 한 번 더 누르면 열이 고정된 상태가 되죠. 자, 지금과 같이 C5셀은 열은 고정시키고 행은 상대 참조되는 혼합 참조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D4셀이죠. 마찬가지로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 한 번 더 누르면 행만 고정되는 혼합 참조가 됩니다. 자, 이때 수식을 오른쪽으로 복사했을 때 열은 변해야 하죠. 하지만 아래쪽으로 복사했을 때 행은 고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D열은 상대 참조, 사행은 절대 참조가 되는 혼합 참조를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치고 수식을 복사하면 수식 작성 한 번만으로 나머지의 결과를 간편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엑셀에서는 다른 시트의 셀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수식을 입력할 때 시트를 전환하여 원하는 셀을 선택하면 됩니다. 앞에서 배웠던 VLOOKUP 함수를 이용하면 아이디에 해당하는 상품명과 가격을 쉽게 찾아올 수 있겠죠. 먼저 equal VLOOKUP이라고 입력을 하고 함수 라이브러리에서 VLOOKUP 함수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함수가 자동으로 입력되죠. VLOOKUP 함수의 첫 번째 인수 lookup value는 바로 찾으려고 하는 값, 즉 조건이 되는 겁니다. id가 되겠죠. B5셀을 참조하고 인수 사이를 쉼표를 찍어 구분한 다음 두 번째 인수를 작성하겠습니다. 테이블 어레이는 바로 상품 시트에 있는 상품 마스터가 됩니다. 이때 B5셀에서 D9셀 범위를 참조하고 이때 수식을 확인해 보면 다른 시트를 참조할 때 상품 느낌표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바로 시트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수식을 복사해서 나머지 상품명을 구할 때 참조 셀 범위가 고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F4를 눌러 절대 참조를 합니다. 세 번째 인수는 두 번째 인수에서 지정한 범위의 두 번째 열이 상품명이었기 때문에 2열, 즉 2를 입력합니다. 네 번째 인수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기 때문에 pulse라고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엔터를 치고 수식을 복사하면 나머지 아이디에 대한 상품명도 구해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가격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셀 주소 대신 이름을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엑셀에서 셀 주소 대신 별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붙이면 수식의 내용을 알아보기 쉽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견적 계산 시트에서 합계의 소비율을 곱한 다음 소비세를 구해 보겠습니다. 이때 이름 정의 시트에 있는 소비율을 참조하려고 합니다. 참조 셀이 다른 시트에 있으면 수식을 작성할 때 조금 불편합니다. 이때도 이름을 정의해 두고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먼저 이름 정의 시트에서 C4셀을 선택하고
이름 상자에 커서를 둔 다음 소비 세율이라고 이름을 입력하고 엔터를 칩니다. 이름이 정의되면 다른 시트, 다른 셀 어디를 선택하고 있든 해당 소비 세율이라는 이름을 선택하는 순간 해당 셀 또는 범위가 바로 호출이 됩니다. 자, 그러면 견적 계산 시트에서 소비세를 구해 보겠습니다. 이꼴 합계 곱하기 시트를 옮길 필요 없이 소비세율이라고 이름을 입력합니다. 엔터를 치면 합계에 대한 소비세가 쉽게 구해졌습니다. 총계는 합계와 소비세를 더하면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이름은 삭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름을 삭제하거나 또는 잘못된 이름 범위를 수정할 때에는 수식 메뉴의 이름 관리자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때 사용하지 않는 이름은 선택하고 삭제를 하면 되고 잘못된 범위는 참조 대상을 수정해주면 됩니다. 소비세율 이름을 선택하고 삭제하겠습니다. 확인 누르고 닫기를 누르면 이름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소비세와 총계에 이름 오류가 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입력 실수를 방지하려면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지 말고 입력 가능한 목록에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오타 같은 입력 실수를 미리 방지할 수가 있겠죠. 셀에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한하려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 기능을 사용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에 사용하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먼저 상품명을 입력하는 범위를 선택합니다. 이 범위의 유효성을 설정해서 목록에서 상품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메뉴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실행하고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원본 입력 창에 태블릿 PC, 쉼표를 찍고 노트북, 프린터라고 목록의 항목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고 상품을 입력할 셀을 선택하면 지금과 같이 목록 상자가 생깁니다. 목록 버튼을 누르고 상품명을 선택하면 손으로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상품명이 입력됩니다. 잘못된 상품명을 입력하거나 오타를 내면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상품명 범위를 지정하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선택한 다음 원본을 꼭 이렇게 입력할 필요 없이 같은 시트에 상품명이 정리된 데이터가 있다면 해당 범위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직접 원본을 입력한 거와 지금처럼 상품명이 있는 범위를 참조한 거나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태블릿 PC를 그냥 태블릿이라고만 입력을 예를 들어 해보겠습니다. 엔터를 치면 오류 메시지가 뜹니다. 이런 기본 오류 메시지를 다르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상품명 범위를 지정하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선택합니다. 오류 메시지 탭을 누른 다음 오류 메시지에 목록에서 선택하세요 라고 메시지를 설정한 다음 확인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목록에서 제공하지 않는 마우스라는 상품명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니까 어떤가요? 목록에서 선택하세요 라고 하는 오류 메시지를 보여주죠. 이렇게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하면 데이터를 실수 없이 입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 일본 주요 5대 컴퓨터 출판사 연합이 선정하는 체우스 도서로 선정된
칼퇴를 부르는 엑셀 테크닉 122가지, 16개월간 18만 부가 발행된 오피스 분야의 초베스트셀러입니다. 엑셀 작업 속도를 극적으로 향상시키고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고 지금 당장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